네, 자, 이번 시간은 결산에서 재무제표 진행 시간을 했죠. 그 실무시험이 교재 438부터 442까지 29문제입니다. 이거 뭐 100% 결산적인 사항은 뭐 항상 나오니까요. 요거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다가 좀 난해한 것만 건너뛰면서 들으시고 나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요거 한 시간에 걸쳐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부터입니다. 기말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200만 원이 부족하여 재고가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 매출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된 것이다. 적요 중 타 계정으로 대책을 사용할 것 아주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접대비 지출이 됐는데 매출 거래처니까 코드번호 813번일 겁니다. 자, 접대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제품이 사라졌으면 제품을 장부상에 빼줘야 되겠죠. 제품 200만 원인데 문제는 요게 제품은 판매할 때 대변으로 와야 되는데 판매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빠졌을 때는 적요란에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해가지고 적요 8번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비용, 소모품비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280만 원이다.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하여 자산 처리함. 자, 이거 사왔을 때 만약 현금 줬다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 소모품비 했었겠죠. 이 중에 사용 안 된 건 비용으로 있으면 이 장부는 잘못된 장부죠. 그래서 비용 적었던 거 대변으로 와서 취소해 주고요. 소모품비 280만 원. 그리고 사용 안 한 건 자산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 280만 원 이렇게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3번 문제.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영업부 직원들 거. 근데 올해 보니까 2,700만 원이에요. 얼마 늘어났죠? 자, 4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조부는 2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요거 퇴직급여를 영업부 제조부를 따로 해서 자 퇴직급여 우선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고요. 자 금액은 400만 원 추가로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자 제조부 제 500번 때 200만 원 그러면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두 개 합쳐서 6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다. 자,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에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4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자 부채 증가하니까 대변에 45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대박은행 그리고 차변에는 이 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가서 마이너스를 제로로 퉁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지금 이건 뭐 전산회계 2급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매일 매출 전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는 챔프 사이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미화 만불입니다.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자, 1,200원입니다. 환율 1불에. 자,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 미화 1불당 900원.
환율이 200원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가 그쪽에 돈 갚을 때는 차입금이니까 갚을 때는 달러로 보내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10,000달러를 산다 그러면 자, 10,000달러 곱하기 900원. 우리가 돈 빌릴 때는 10,000달러 가지고 와서 한국 돈으로 환산했더니 1,200만 원. 그러면 지금 돈이 1불당 200원씩 전략이 된 거죠. 10,000달러 곱하기 200원 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 맞나요? 20만 원이? 자, 이거 300원이죠? 아우, 내가 더하기 빼기 참 못해요, 참. 자, 900원, 1,200원이니까 300원. 예, 미안해요. 자, 곱하기 300원. 300원인데, 10,000달러, 10,000불에 300원 곱하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만 원씩,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300만 원은 덜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없어지고요. 300만 원이 부채의 감소가 돼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300만 원. 이건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챔프사, CJMP사,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300만 원. 외환 차익으로 적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외환 차익은 그건 실행할 때, 갚을 때 환율 차이가 있어서 얻은 이익이고요. 이거는 그냥 환산만 한 겁니다. 갚은 건 아닙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단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하였다. 본사 영업부 건물 1,460만 원, 생산공장 건물 330만 원, 생산공장 기계장치. 자, 이건 일반 전표 입력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거기 메뉴에 가서 입력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일반 전표로는 그냥 분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하는 걸로.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지금, 자, 요거는 영업부죠. 근데 요거와 생산공장과 요 기계장치 건물 요거 두 개 더한 금액. 이거는 제조부, 제조 원가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두 개 더하면 830만 원은 자, 감가상각비 제 830만 원은 자, 제조 원가가 되고요. 요거는 자,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1,46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는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우선 본사 영업부 건물. 자, 본사 영업부 건물에 대한 거 그냥 찾으면 됩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1,46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것도 건물 찾아서 하면 되고요. 자, 33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 찾으면 됩니다. 기계장치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자, 5억 7,525만 원.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그러면 요거 뺄 거 없이 그냥 하면 되고요. 받을 놈은 9,855만 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89만 원 있습니다.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라. 그러면 5억 7,525만 원 곱하기 0.01 하면 얼마예요? 575만 2,500원이 되죠. 예, 여기에다가 뺄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받을 놈은 9,855만 원 곱하기 0.01 그리고 나온 금액에서 요거를 잔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95,500원. 그럼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자, 두 개 합친 금액이 584만 8천 원. 584만 8천 원. 예.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는 109번. 아까 계산한 게 575만 2,500원.
그 다음 대손충당금 받을 놈은 111번입니다. 받을 놈은 바로 다음 번호니까 95,50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단기 법인세 등 560만 원으로 계상한다. 1년치 법인세. 근데 중간 연합세, 선납세금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럼 나머지 260만 원만 하면 되죠. 요것도 가능하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거기서 입력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일반 전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총 560만 원입니다. 법인세 560만 원이고요. 자, 이 중에서 선납세금 미리 중간 연합했을 때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제 법인세 전체 정리 들어가니까 그거 없애주고요. 선납세금 대변으로 오고요. 자, 300만 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 자, 나머지가 260만 원 되겠죠? 예, 요것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요거 교재에 여러분들 다음 인쇄할 때는 요거 추가하겠는데 결산 자료들만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기출 문제에서 몇 년도인지 아는데 따로따로 막 모으다 보니까 문장의 앞뒤가 안 맞아서 요거 하나 추가로 넣으세요. 예, 다음 인쇄하는 교재부터 넣겠습니다. 2013년 결산일 현재 해야 이게 문장의 앞뒤가 좀 맞을 것 같아서 요거 추가할게요. 자, 2013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 시점에서 보니까 2011년 7월 1일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천만 원은 2014년 6월 30일에. 그러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안 남았죠. 그러면 이 장기차입금은 이젠 장기가 아니에요. 단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만기가 돌아오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면 연장하지 않고 상환할 거니까 장기차입금은 없애줍니다. 자, 차변으로 와서 장기 차입금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도시은행. 자, 근데 요거를 이제 1년 이내에 들어왔다 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딱 쓰는 게 아니고 단기 차입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유동성 장기부채.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 자, 5천만 원. 이것도 거래처는 적어야 됩니다. 도시은행. 그럼 얘 없어지고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 자리로 옮기려고 하니까 요렇게 귀찮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9번 됐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6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부문에 132만 원, 본사 관리 부문에 144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하므로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자, 6월 1일 날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를 했는데 문제는 내년도 5월 말까지거든요. 5개월치. 이거는 지금 보험료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보험료 납부했을 때 대변에 현금, 차변에 보험료 했겠죠. 그 보험료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자,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요 제조부문 132만 원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빼줘야 될 게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11만 원. 그 중에서 5달치를 뺄 겁니다. 11만 원 곱하기 5 하면 55만 원. 그리고 요거는 제조 부문입니다. 500번대. 그 다음에 요거 144만 원 관리 부문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얼마가 나와요? 12만 원. 네, 12만 원인데 요게 5개월치 마찬가지. 그러면 60만 원 나오죠. 자, 보험료 판 60만 원 해서 비용이 발생 적었던 거 다 취소하고,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거죠. 선급 비용. 자, 두 개 합쳐서 얼마죠? 두 개 합치면 11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뭐 분개 뭐 하시고 말고 없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냥 입력해서 뭐? 그렇죠. 전표 추가. 요거 빼먹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밤에 꿈꿀 때도 전표 추가를 외우면서 꿈을 꾸십시오. 자, 요거 입력하고 추가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 12번 문제. 7월 1일 영업부문이 자동차 보험료 72만 원 1년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보험료로 아까는 했었죠. 이거는 거꾸로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급 비용으로 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로? 72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나왔겠죠. 예, 현금 맞네요. 72만 원. 근데 이게 7월 1일 날 납부했는데 12월 31일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절반 36만 원이죠. 36만 원 원래 비용이에요. 이미 날짜가 경과돼 버렸어요. 그럼 36만 원 선급 비용이 아니죠. 경과했으니까. 대변에 선급 비용 없애주고 절반 36만 원. 요거는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36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 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요 앞에서도 한두 문제 다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자, 대부분 부가세 예수금이 항상 많습니다. 1,070만 6천 원, 부가세 대급금 761만 6천 원. 자, 예수금이 많죠? 자, 정리하고 납부세금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뭐 서초 세무서 이거 뭐 알 필요 없는 거고. 자, 부가세 예수금은 돈 받았을 때 우리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은 차변에 있죠. 요거 싹 반대 분계합니다. 예수금 없애줍니다. 차변으로 와서 부가세 예수금 자, 1,070만 6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자, 761만 6천 원. 자, 요거 퉁치면 얼마가 모자라요?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부가세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 자, 300 이거 맞아요? 예, 30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요거 아까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각각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15번 거래의 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해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예금 금액 5천만 원, 예금 기간 2013년부터 16년까지고 연이자율 10% 엄청 주네요. 이거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에 곱하기 0.21 하면 연 5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데 이자 지급이 매년 한 번 3월 31일 그러면 원래 3월 31일 한 번 받았어요. 근데 12월 30일 3월 30일 받은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짜가 되겠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았더라도 원래분 이자거든요. 그러면 이자 수익 적어줘야 돼요. 자, 금액은 12개월 중에 9개월치를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375만 원. 요거를 경과 이자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자, 이자 수익 375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죠. 아직 받지는 못했으니까 미수 수익 37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단기 차입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의 외화 단기 차입금. 자, 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미화 만불. 그러니까 요 빌려올 때 당시에는 1불당 1,000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1불당. 근데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불당 1,100원이에요. 이거는 반대가 됐죠. 환율 상승 100원. 그러면 10% 더 돈 갚아야 됩니다. 자, 항상 이익만 보겠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자, 갚아야 될 게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연재. 그리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자,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7번. 자,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 시가는 다음과 같다. 보니까 주식이 세 종류가 있어요. 2,000주 10,000원씩 취득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말 12,000원 올랐어요. 2,000원씩. 그러면 2,000원씩 올랐고요.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은 1,500주 갖고 있는데 8,000원, 만원. 얘도 2,000원 올랐어요. 자, 세 번째 주식은 15,000원, 15,000원. 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른 거 곱하기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자, 400만 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00주입니다. 곱하기 2,000원 하면 예, 300만 원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네요. 자, 700만 원 주식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아이고 길어. 예, 700만 원. 그러면 그만큼 요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예, 700만 원 이렇게 분개해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8번 문제. 자, 결산이 현재 12월 19일자 가수금 원인을 모르고 받은 돈이에요. 그게 300만 원이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정상에 대한 거래로 제품 매출이나 계약금을 받은 거 선수금이죠. 금액 50만 원. 그 다음에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거.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지금 가수금 받았을 때는 차변에 현금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없애줍니다. 자, 원인이 다 밝혀졌어요. 가수금 두 개 합쳐서 300만 원. 자, 근데 이 중에 50만 원은 계약금 받은 거다. 그러니까 선수금 5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주식회사 정상. 자, 나머지는 외상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수금한 거죠. 외상매출금 250만 원 되겠죠. 이것도 거래처 요 정상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9번 문제. 어휴, 분필이 다 되네. 문제가 많긴 많네요. 자, 2012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기간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자,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죠. 자기합수표로 받고 현금. 전액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했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자기합수표로 바꾸니까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결산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은 경과했어요. 이거는 선수수익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자, 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인데 여기 대변에 있던 선수수익이 차변으로 가서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자, 600만 원이죠. 그리고 요거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으로 이제 기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20번 문제. 자, 현금과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부상, 장부. 현금 잔액은 3,524만 5,450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 실제 현금 보유액은 3,523만 2,780원. 어느 게 많은 거예요? 장부가 많은 거죠. 24만 5천이니까 얼마 많은 거죠? 12,670원. 12,670원이 장부가 많습니다. 항상 어느 것만 뜯어 고친다? 실제는 아니죠. 돈 남는다고 가져가거나 모자란다고 넣지 말라고 그랬죠.
장부상으로 장부가 많으니까 장부상에 12,670원을 줄여주면 둘이 같아집니다. 그럼 장부상에 12,670원을 줄인다는 건 대변에 현금 적으면 이게 지금 장부에 적는 거잖아요. 12,670원. 자, 평상시 같으면 현금과 부족해서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결산인이에요.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돈이 나갔어. 원인을 몰라. 손실이죠. 잡손실. 또 다른 방법은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건 비용이 발생뿐이죠. 잡이익은 수익이 발생했건 대변이고 여기서는 잡손실 12,670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자, 전기말 큰빛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00만 원은 2013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자, 요거 앞에 2012년 결산일 현재 2012년 결산일 현재 요거 추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다음 교재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내년 1월 20일 갚을 거예요.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뭐예요? 장기차입금,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해서 거래처 두 개 다 큰빛 은행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및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시오.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뭐 대손충당 설정하는 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다 아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얘 둘은 대손상각비 하면 됩니다.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예, 610만 9,700원. 610만 9,700원인데 얘가 조심해야 돼요. 얘는 매출채권 아닙니다. 기타채권이에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해야 됩니다. 얼마죠? 2만 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은 각각 따로 해야 돼요. 외상매출금 109번이죠. 자, 569만 4,200원. 외상매출금 108번인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09번이고요. 받으러 오면 110번인데 대손충당금은 그 다음 번호 111번 41만 5,500원. 자, 미수금은 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거 자, 요거 2만 원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3번. 당사 영업부에서는 요게 잘못됐구나. 당사 영업부에서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법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산할 건데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 소모품은 100만 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금액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러면 전액 소모품비 사올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사용 안 한 거 자산으로 돌려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발생 취소를 시키는 거죠. 100만 원. 그리고 사용 안 한 건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단기 무형자산 상각액은 1,200만 원이다.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직접법,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그리고 정액법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없는 걸로 하고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년 이상 넘길 수 없고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 감가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200만 원 그리고 직접 차감합니다. 대변에 개발비 1,200만 원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2011년 4월 1일 주식회사 상훈상사에 3억 원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대여하고
연 12% 이자를 매년 3월 31일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상에 반영하시오. 이자는 월날 계산할 거. 거래처 입력. 자, 3억 원에 대해서 연 12% 곱하기 0.12.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3,600만 원인데 2013년 3월 31일까지 대여하고 3월 31일 수취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금액에 대해서 자, 아직 못 받은 게 9개월치입니다. 3월까지는 됐으니까 그럼 곱하기 12분의 9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700만 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부상인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대변에 뭐예요? 이자 수익 자 2,700만 원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 2,700만 원 거래처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주식회사 자 상훈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 자 기말 현재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40만 원이다. 적절한 적용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할 것. 자,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이니까 자, 보험료 처리하는데 40만 원이 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자, 보험료라고 단기 비용으로 다 처리했는데 그중에 날짜가 아직 안 지난 거는 단기 비용에서 빼줘야죠. 대변에 보험료. 자, 4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선급 비용 40만 원. 자, 자꾸 반복이 되죠. 자,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 27번. 감가상각비 입력. 자, 요거는 이제 뭐 일반 접근 하지 말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서 비품, 공장 기계장치, 그 다음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거 두 가지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거.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자리에 가고요. 요거는 제조 원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거 칸 잘 찾아서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단기말 영업부, 본사, 충무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은 3,200만 원이다. 뭐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요것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가가지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29번 문제. 단기 차입금 중에는 A, B 사이 외화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미화 만불, 나누기 만불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네, 1,200원입니다. 자, 1불에 자, 포함되어 있다. 보호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하는 1불당 1,100원이에요. 자, 100원 내렸습니다. 1,100원이에요. 그러면 100원 곱하기 100원 곱하기 자, 미화 만불 그러면 100만 원이죠. 요 100만 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어떻게 줄어든 거죠. 1,200원에 빌려왔는데 1,100원이니까 적게 갚아도 돼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자, 100만 원. 이거 거래처가 ABC 삽니다. ABC 자,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익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제표 결산 기출문제 최근 10년치 그냥 싹 다 풀어버렸습니다. 자, 다 됐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입니다. 조회하는 거 2급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